진법 유형입니다. 진법 문제는 똑같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진법만 잘 알고 계시면 거기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바꿔놓은 게 뭐 2진법이나 5진법, 나머지 진법 유형입니다. 10진법이 왜 10진법이에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하겠다. 그렇죠? 10을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0부터 9, 10도 1과 0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거지 10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0부터 9까지 숫자 10가 이렇게 10개. 10개를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 한 자리 올라갈 때마다 자리값이 10배씩 커진다라고 했어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제곱자리, 10의 세제곱자리 이렇게 10배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진법의 개념이 한 번 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10진법 전개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진법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전개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릿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2326, 2가 어느 자리입니까? 1000의 자리. 그 다음, 3은 어떤 자리예요? 100의 자리. 그죠? 100의 자리. 그 다음에 2는요, 10의 자리. 그 다음에 6은 10의 영승. 그 모든 숫자 영승은 뭐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1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1의 자리. 전개식을 정리하시면 그죠? 나머지 진법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10진법의 개념이 10개 숫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자릿수가 10배씩 커진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2진법은 뭘까요? 그러면 숫자 2개만 사용한다. 그리고 한 자리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자리 숫자가 커진다라는 거. 그 숫자만 바꿔주는 거예요. 10진법에서 2진법 오게 되면 그 포인트가 되는 숫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5진법도 알겠죠? 5진법은 숫자 5개로 나타낸다는 것과 자릿수 올라갈 때마다 5배씩, 그죠? 커진다는 거. 자, 2진법은요, 그래서 2를 포함하지 않고, 10진법은 10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처럼 2를 포함하지 않고 0과 1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한 자리가 올라갈 때마다 자리값이 2배씩 커지는 그런 수의 표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2진법의 전개식은 똑같아요. 2진법은요, 그냥 얘가 숫자 2가 없으면, 표시 안 해주면, 우리가 지금 뭐, 1101로, 그죠? 1, 10, 100, 1000만, 1101로 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헷갈리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2진법 표시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2진법 숫자 1, 0, 1, 0, 1 이렇게 읽어줍니다. 뒤에부터 1의 자리, 2의 자리, 2의 제곱자리, 2의 세제곱자리, 2의 네제곱자리예요. 자릿수는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럼 자릿수에 맞게 전개시켜 놓은 게 전개식이에요. 자, 앞에는 1은 2의 네제곱자리다. 그리고 0은 필요 없죠. 어차피 0에는 어떤 숫자를 곱하든 간에 제로가 될 거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1은 2의 제곱자리고 마지막에 있는 1은 1의 자리다. 1로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개식을 만약에 계산을 해버리면 16 플러스 4 플러스 1 계산을 해버리면 얘가 뭐가 되냐면요. 2진법 숫자를 10진법 숫자, 같은 숫자의 10진법 숫자로 바꿔준 거예요. 10진법 숫자 21을 2진법 바꾸면 10101이 되는 거고 2진법 수 10101을 전개식 계산하면 21, 10진법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10진법 숫자를 2진법으로 바꿔볼게요.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2진법 숫자는 전개식 계산하면 10진법이 됐었던 것처럼 반대로 얘는요.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진법 숫자를 바꿔주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21을 2진법 바꾸겠다 하면 2로 나눠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5진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냥 앞에 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반드시 그렇죠? 10번 들어가고 1 남았다. 그 다음에 2로 또 남으면 5 들어가고 0 남았다. 나머지를 반드시 적어주는 겁니다. 나머지가 있든 없든 다 적어주는 거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줍니다. 그죠? 했더니 나머지가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나서 나머지를 역순으로 적은 거예요. 역순으로. 그게 2진법 숫자가 돼요. 그럼 다른 숫자 한번 해볼게요. 23이라는 숫자를 5진법으로 바꿔보죠. 5로 나눠줘야 되겠죠? 4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3이에요. 끝났네요. 더 이상 못 들어가네요. 너무 간단하게 끝났는데 그죠? 못 들어가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러면 4, 3, 5진법 숫자가 10진법 수 23이랑 똑같다. 그럼 43이 진짜 맞는가 한번 확인해보는 거죠. 1의 자리고 5의 자리일 거예요. 자, 4는 5의 자리다. 3은 1의 자리다. 얼마입니까? 23. 맞네요. 이렇게. 어떤 진법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7진법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진법은 그렇게 자릿수하고 사용되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2진법이나 5진법, 10진법 분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개식을 계산하면 10진법으로 바뀐다라는 것과 10진법을 원하는 진법 숫자로 나눠서 나머지 역순 적으면 그것이 그 진법의 숫자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법 확인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마무리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앞에서 다 지금 했던 내용의 연장이긴 한데요. 11001 이진법 숫자를 10진법 수로 바꿔라. 자, 다른 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는 그 진법의 전개식을 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1의 자리, 2의 자리, 2의 제곱자리,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죠. 1 곱하기 2의 4제곱자리, 1 곱하기 2의 세제곱자리, 1 곱하기 1의 자리. 0은 적을 필요 없으니까 뭐 그냥 생략해 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16 플러스 8 플러스 1이겠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25가 되네요. 25가. 다음 확인 문제 통해서 이제 기초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방정식이 나올 텐데 위에는 1차 방정식에서 해에 대한 내용은 굳이 보지 않고요. 방정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확인 문제 하나만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려고 한다. 한 사탕 2개씩 나눠주면 13개가 남고 3개씩 나눠주면 11개가 부족하다. 이때 사무실 직원은 몇 명인가? 자, 직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원을 X명이라고 보겠습니다. X명. 2개씩 나눠주면 13개가 남고 그러면 직원을 X로 두었으니까 물건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2개씩 나눠줬을 때 2X가 되는데 13개가 더 있습니다. 13개. 사탕의 총 숫자죠. 그 다음에 3개씩 나눠주면 11개가 부족하다. 3개씩 나눠주면 11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다 원래 갖고 있는 사탕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얘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X는 얼마입니까? 넘어가시면 24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넘겨서 X 정리했고 이렇게 넘겨서 숫자 정리했어요. X는 24.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뭐냐면 구하고 싶은 문자를 식을 통해서 해를 그 문자를 식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미지수를 구해가는 과정,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 이것들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 시험에서요.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을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겁니다. 실전 문제 풀면서 보는 것이 아마 더 머리에 들어갈 텐데요. 크게는 가감법과 대입법으로 나누고 있어요. 가감법이라고 하면 뭐예요? 두 식을 더하거나 뺀다. 가하거나 감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만 남게 만들어주는 과정과 대입법은 다른 식에 있는 것을 한 문자로 한 식을, 나머지 식을 정리해서 그 하나의 문자를 갖고 식을 풀어낸다는 것이 이제 대입법이 돼요. 그것도 내용을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치? 이 내용을 다 암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가감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감법을 활용한 게 이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가볼게요. 가감법을 활용한 것이 이것이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는 4라는 식과 그리고 2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두 식을 통해서 x과 y 값을 구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내 맘대로 일단 하나를 설정해야 돼요. 아, x를 없애줄까 y를 없애줄까라고 설정하고 난 뒤에 난 한번 x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x를 없애기 위해서는 x 앞에 있는 이 숫자에 그렇죠? 이 숫자의 절대값이 동일하지만 더하거나 뺐을 때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호까지 통일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숫자만 똑같으면 돼요. 절대값만. 밑에 있는 것이 2x니까 위에 있는 것을 2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식에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2y는 4다라는 식에다 곱하기 1 해주면 2x 플러스 4y는 8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가. 그렇게 했더니 아래에 있는 식과 x가 동일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x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와볼게요. x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두 식을 빼야지만 2 빼기 2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체식 다 빼주는 거예요. 4y 빼기 y니까 3y는 3이다. y는 얼마입니까? 1이다. 그렇죠? 그러면 y가 1인 것을 식에 넣어주시면 x는 2가 됩니다. 이게 가감법이에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내가 없애고자 하는 문자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 동일해지도록 어느 한 식에 일정식을 곱해준다. 그 다음에 걔를 없애주고 나머지 문자 하나를 구해준 뒤에 그 식에 대입을 해서 나머지 x값까지 구해준다. 이게 가감법이라고 하면 반면에 대입법은요. 한 문자에 관해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 문자에 관해. 방금 했던 동일한 식을 이번엔 대입법